오늘 한국 BNC를 매매를 하면서 잘못했으면 이때 안 잘랐으면 하한가를 맞을 뻔했었는데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고,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은 이때 앞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뒤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왜 매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1월 6일 목요일 관심 종목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종목 찾는 시간 30분 이상 줄여 줄 겁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종목 제 관심 종목입니다.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톤을 매매를 좀 했었고요.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손절에 나갔습니다. 지수가 많이 안 좋았죠. 그 다음에 매매한 게 NHN 벅스고요. NHN 벅스 여기 매수했다가 여기 손절을 했습니다. 날짜를 보면은 3일부터 지금 잠깐 무료 리딩을 하고 있는데 5일까지 해서 7번 매매를 해서 6번 실패하고 6번 손절이 나가고 오늘 한국 BNC 한번 먹어가지고 손실분을 거의 다 메꿨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잠깐 설명하기 전에 구독자님께서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글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5일이나 10일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11선을 깨고 21선 위에서 바닥 잡는 봉이 나오게 되면은 혹은 쌍바닥이 만들어졌을 특정한 가격을 돌파한 후에 특정한 가격에서 지지를 하는 매매를 한다라는 게 제 방식인데 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없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해주셨고요.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그랬던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서 11선 파란색 선이 11선인데 이 11선이 깨지고 나서 주가가 21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분봉상에서 바닥을 잡는 봉의 모습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가보다 종가가 여기 높아지는 게 좋긴 한데 그거 말고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지는 이런 봉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한 게 이 박스권 내에서도 중요한 가격대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진 봉 있죠? 이 봉의 종가들이 특별한 지지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특별한 저항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넘지 못하는 저항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제가 매매하는 게 이런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눌릴 때, 이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 라는 게 제 매매 방식인 이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없냐라고 물어보셨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으로 그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냐 아니면 지지를 하냐 이걸로 기준을 이평선이 기준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평선은 잘 안 보고요.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 상승을 할 때 그동안 넘지 못했던 이런 저항대를 넘게 되면은 다음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영상마다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럼 이 떨어질 때 저는 바로 여기서 지지 매매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특별한 지지 구간이죠. 여기가 19,800원이라는 게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저항이었던 구간이 나오니까요. 대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살짝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지를 못 받고 지지선에서 지지 못 받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올라오는 그 구간에서 저는 그때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특정한 구간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이 구간만 있을 건 아닙니다. 이 밑에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밑에서도 두 번째 저항의 역할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또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는 무슨 개념이냐? 여기가 사람들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의 저항이었으니까 이 저항이 돌파해서 이제 상승을 하면은 이제 떨어지면은 여기가 지지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세력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력들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개인들이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동안의 저항이었고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구간을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개인은 결국에는 이 파란색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손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매매는 이런 지지선이 있으면 지지선이 깨지는 그 다음 지지선에서 주로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될 겁니다. 19,100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매를 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19,100원에서 이제 매수를 기다려 봤습니다. 이런 구간이 다 저항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매수를 잘 하긴 했습니다. 하고서 한 3% 정도 수익이 나긴 났어요. 종가상에. 근데 안 팔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또 빠집니다. 아침부터 밀리더라고요. 이때 참 사람이 마음이란 게 수익이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손절을 한 2.5%를 했는데 총 5%가 떨어진 겁니다. 저는 5% 정도 먹을 구간을 놔두고
손절을 하게 됐는데 이건 어차피 제 기준대로 매매한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 지지를 하려고 했던 구간이 있으면은 그 다음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투매를 잡는다라고 해서 투매 잡기라고 합니다. 개인들의 묻지마 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매를 하기에 좋은 게 손절이 쉬운 곳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 잠깐 30분 봉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여기 19,100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죠. 이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해서 여기서 했습니다. 18,650원에 오면은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손절폭을 최대한 이제 3% 내에서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절되는 종목이 참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7종목 매매에서 6종목이 손절이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손절을 할 때, 매수를 하고 손절을 할 때 이 마음은 뭐냐면은, 손절이 될 만한 종목이면 약한 종목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이게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결국 아는 거는 직접 매매를 하면서, 저는 그 짧은 손절을 무기로서 매매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손절가를 안 건드리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오히려 불타기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저는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3% 이내에서 자르는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동진 세미캠도 오늘 손절이 나갔습니다. 이때 전날에 매수를 잘 해놨어요. 매수 잘 해놨는데 얘도 종가에 그래도 1.5%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 빠지면서 이렇게 밀렸죠. 그럼 얘도 똑같이 손절하는 겁니다. 아쉽죠. 손절할 때는 진짜 아쉽습니다. 근데 손절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알고 있고, 어차피 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깔끔히 매도를 했었고요. 시내 이제 이 종가 구간 한 1시쯤에 매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매수한 구간을 잠깐 보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거를 저는 60분 봉을 보면서 잠깐 매매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일단 이 당시에 종목을 찾았을 때 어떤 걸 보면서 매수를 했었냐면은, 이때 이 60분 봉이 있습니다. 60분 봉에 거래대금 터진 봉, 이 종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의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종목을 봤었고,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지지 구간이 존재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지지 구간이 또 여기가 되겠죠. 60분 봉에 거래대금 터진 봉. 여기는 이 위에서는 사실 저는 지지를 못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구간이 따로 저항의 역할을 했던 모습이 별로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지지선인 이 구간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분봉상에서 저항을 작용을 했던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이 첫 번째 지지선이 깨지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게 된 거였고요. 근데 실제로 매수를 여기서 해가지고 주가가 살짝 올라왔는데 저는 더 크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때 손절을 했고요. 그냥 또 오늘 매수를 하게 된 방법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 60분 봉에서 거래대금 터진, 원래 이런 더 밑에서 터진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저는 좀 일봉상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 구간에서 다시, 그러니까 여기 지지선이 깨지는 거를 보면서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 왜냐,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선인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매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한 가지에 가지고 이 종목을 지금 떨어지면서 계속 매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일봉이나 거래대금 같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거래대금이 6천억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 오스템 임플란트에 그 재무팀장이 투자를 해가지고 막 계속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매수할 당시에 느끼는 거에는 어제 당시만 하더라도 딱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었는데, 오늘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밑으로 빠지게 된 거죠. 그것 말고도 이제 앞에 터진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고 60분 봉에서 모습을 같이 보면서 아까와 같은 지지가 깨지면은 투매가 된다 라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영상이랑 같이 해서 또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크게 볼 종목들이 없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밖에 없어가지고 뭐 볼만한 것들은 많이 없는데, 이거 보기 전에 1월 3일부터 매매했던 종목들 잠깐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손절을 잡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손절을 안 하고 나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손절을 안 했으면은 물린 상태로 끝이 났을 거예요.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했다가 떨어져가지고 손절을 했고요.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얘도 매수했는데 손절이 나갔고,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알려드렸던 게, 손절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라고 했던 게, 이렇게 매수를 한 뒤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복습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 주가가 손절을 하고 나니까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제대로 매매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더 잘하게 됩니다. 바른손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해놨다가 다음날에 이제 조금, 이거 한 10%밖에 안 팔았습니다. 보유 비중에 10%밖에 안 팔았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손절이 나간 그 케이스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먹는 수익률이 한 4% 됐는데,
여기서 2% 손절을 더했으니까 총 6%를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매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얘기하려는 게 뭐냐, 그냥 특정한 구간에서 매수해서 손절을 안 하게 되면은 주가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 당시에 바로 안 가면은 약한 종목이구나 판단하고 이게 자르면은 그다음에 또 진짜 확실하게 또 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요. 오늘 매매했던 아톤도 그런 관점이고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어제 매수했다가 오늘 손절을 했고, 그래서 뭐 손절을 하는 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손절만큼 또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손절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BNC를 잠깐 보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었냐, 60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60분봉을 봤을 때 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몇 군데. 여기를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60분봉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봉이었고, 이 구간을 선으로 그었을 때 그동안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뭔가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여기가 이 구간 안에서는 뭔가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선을 그었던 데를 오늘 3분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저는 주로 어떤 거냐,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30분 봉으로 이런 봉의 특정한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떨어졌을 때 지지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일부러 돌파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했었습니다.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일단 첫 번째로는 지수가 안 좋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지수가 안 좋은 모습이 보이시죠?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도 지수 안 좋은데 오히려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장 중간에 거래대금 이거 깜짝인데, 이런 거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다 미리 넣어놔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잡아봐야겠다. 이것도 손절 잡고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제가 이제 여기로 손절을 잡았는데, 손절 잡고 매매하기에는 딱 1.5% 손절하더라도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손절 생각하고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호가창도 보면은 그 올라갈 만한 호가창의 모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30% 매도를 했고요. 매도하고 나서 이때 쉬지 않고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더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확 밀려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한번 또 잡아볼래 했었는데 잡히진 않았고, 대신에 이렇게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여기서 팔았던 30%를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특정한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30분봉 이따 볼 건데, 그 다음에 이거는 잘못 매수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매도한 거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 팔았고, 이제 올라갈 때 최종적으로 거의 물량을 좀 덜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좀 과하게 밀리더라고요. 원래 종목이 더 가려면은 나중에 이제 강의 한번 찍으려고 하긴 하는데, 분봉에서 단타하는 방법이요. 근데 이게 과하게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가기 힘들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올라올 때 이때 좀 정리를 했었고, 한 70%를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 구간인데, 이때 다행히 전량을 다 매도하긴 했습니다. 그냥 특정한 저점 구간이 있으면은 그 저점 구간 깨질 때 자동으로 익절이 되게 이제 선택을 해놨는데, 다행히 손절을 잘했고요. 손절은 아니고 그냥 운전가에서 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절 다 하고 나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참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구간을 이렇게 선으로 한번 그어 보면은 총 매도를 여기서 했고 여기서 했고 여기서 했는데요. 이거를 한 60분봉으로 보면은 좀 보이는 게, 일단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좀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저항대가 있으니까 매도했고,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도 이런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이런 자리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앞으로 당겨 보면은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이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절반 매도를 또 여기서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구간, 여기까지는 좀 더 이상 넘기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이런 구간에서 다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관심 종목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고 얘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하게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 차트가 많이 깨져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서 높아진 종목 있죠. 그러니까 높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건데, 그냥 몇 가지만 좀 보면은, 관심 종목 몇 개만 보면은, 이 FSN 같은 경우도 앞에서 NFT 관련돼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좀 주가가 높은 위치이기도 하고 거래대금이 좀 올라갈 때 한 2,400억 정도밖에 안 터져서 매매를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고민은 있지만, 아까와 같은 관점으로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구간, 여기 거래대금이 터진 봉 있죠? 이 거래대금 터진 봉의 종가가 13,100원이었습니다. 이 구간이 13,100원이 뭐냐? 저항이었고 저항이었고 저항이었다. 근데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죠, 오늘.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제가 이제 선을 그었던 이 구간이 뭐냐?
다음에 지지를 받을 만한 구간이구나.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나왔던 구간 있죠. 여기가 12,4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아까 같은 관점으로서 여기서 한번 다음 지지선에서 매수를 해볼까? 라는 식으로 일단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고 봤을 때 좀 제가 아까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장 막판에 못 봐가지고 매매를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MBT라는 종목입니다. 이 거래대금이 이때 60봉 봉으로서 거래대금 터진 봉 있죠. 이 터진 봉이 돌파를 이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이 위에서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좀 강력한 이 지지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 지지를 파는지 안 하는지 좀 보면서 매매를 하려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투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선이 뭐냐면은 이 거래대금 터진 봉 있죠. 이 터진 봉의 종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봤어야 되는데 늦게 봐가지고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고 이런 거는 크게 없어 보이고요. 그냥 뭐 차트 이뻐 보이는 걸로 얘기를 좀 하면은 몇 개만 알려드리면은, 한일시멘트, 요즘 이제 시멘트 가격이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차트가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졌고 오늘 돌파가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센스도 어제 얘기를 했었죠.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뭔가 버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을 봤을 때 이런 구간이 저항이었던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와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지지가 깨지면은 다음 지지 구간인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시나리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투매를 받는 매매를 여기서 한번 해보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버틴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 저는 매매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하게 된다. 오늘 영상은 뭐 관심 종목 영상은 아니었고 좀 강의 영상 쪽으로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